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다 보면 아니 요때 딱 이 경기가 열린다고?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아니 요 시점에 요런 순위 다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이 경기를 이렇게 잡아놨지? 예. 너무 절묘하다. 이게 뭐냐? 이 설계자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경기 일정 보면 프리미어리그가 뭐 우리 K리그도 그럴 때가 있지만 진짜 절묘하게 막 엄청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 따라서 완전히 순위 다툼이 바뀐다든지 운명이 갈리는 그런 중요한 매치가 딱 잡힐 때가 있는데 이번 새벽 경기가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걸렸습니다. 절묘한 타이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벽 5시 15분입니다. 다가오는 진짜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부인데 이번에 맞붙는 두 팀의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팀을 둘러싼 팀들의 명운도 엇갈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매치입니다. 바로 아스날과 리버풀의 싸움입니다. 야, 제가 지금 순위표를 보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홈팀 아스날은 4위입니다. 원정을 가는 리버풀은 2위예요. 이 두 팀 간의 승부는 우승 다툼, 1위 다툼, 그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누가 가냐 이 4위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팀을 둘러싼 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시티 혹은 맨유, 웨스트햄 뭐 이런 팀들에게도. 자, 일단 1위 다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리버풀이 현재는 승점 4점 차로 1위 맨시티에 밀려서 2위입니다. 자, 그런데 맨시티가 공교롭게 바로 직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팰리스와 무승부를 거둬가지고 승점을 많이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리버풀이 한 경기를 적게 치렀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아스날을 그러면 승점 차가 1점 차로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들 그 맨시티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한 번도 선두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벌어졌을 때는 거의 한 10점 차까지 벌어졌나? 이거를 리버풀이 계속 추격해가지고 이만큼 따라붙은 거예요. 이 추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풀이 여기서도 이겨가지고 승점을 붙인다? 이러면은 이제 남은 경기가 9경기씩 남게 되니까 이건 진짜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매 경기가 우승을 위한 결승전 같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스날에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죠. 아스날이 현재 지금 4위인데 맨유가 뭐 물론 챔피언스에서 떨어졌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난번 이제 승점을 추가하면서 4위 아스날과 5위 맨유의 승점이 1점 차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아스날이 맨유에 비해서 경기를 3경기나 적게 치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스날이 이번에 리버풀을 잡는다고 한다면 승점 차를 더 벌리고 경기 수는 여전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안정권의 느낌으로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오늘 아스날이 리버풀이 잡힌다면 승점 1점 차가 유지되면서 이거는 사이 다툼 모르게 된다. 사실 지금 맨유도 맨유지만 뭐 웨스트햄이라든지 울버햄튼, 토트넘은 좀 떨어져 있긴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아스날이 더 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팀들에게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이번 새벽 경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경기를 앞두고 양 팀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홈팀 아스날을 보면 아스날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 무려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흐름이죠. 울버햄튼 1대0승, 브랜트포드 2대1승, 또 울버햄튼 만나서 2대1승, 와포드 3대2승, 레스터 2대0승. 네,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연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6연승을 하잖아요. 이겨가지고 그러면 2018년 에메리 감독 이후에 최다 연승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흐름이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착 나가고 있다. 이거 좀 봐야 돼요. 자, 원정팀 리버풀도 흐름이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여긴 더 좋아요. 프리미어리그 8연승입니다. 안 돼. 8연승도 8연승이지만 리버풀은 경기 내용이 어마무시해요. 정말 파괴적입니다. 8연승을 거두는 동안 골은 21골을 넣고요. 실점은 2실점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당 한 두세 골은 기본이고요. 지난번 리즈 경기 때는 6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경기만 놓고 보면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인터밀란에게 지긴 했지만 1, 2차전 합계로 8강에 올라갔으니까 뭐 그 패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리버풀은 최근 17번의 경기에서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웬만한 뭐 유럽 빅리그 통틀어서 가장 좋은 폼이다. 이렇게 리버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진 거는 지난해 12월 28일 레스터 원정에서 패한 게 마지막입니다. 2022년 들어와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맞대결로 한번 가볼까요? 두 팀의 맞대결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 좀 많이 만났죠. 두 팀이. 지난번 카라바오컵 4강 1, 2차전 때도 만났으니까 요거 포함을 하면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우세했습니다. 3승 1무 무패. 최근 4번의 컵대회 다 포함을 해서 맞대결.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때가 만난 게 11월인데 이때도 리버풀이 크게 이겼습니다. 4대0. 네. 좀 대승이죠. 살라 마네 조타, 일본의 미나미노 골을 넣으면서 4대0으로 이겼던 경기고요. 프리미어리그 맞대결만 따져도 최근에 10번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10번도 7승 2무 1패. 네. 이것도 리버풀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을 잡은 마지막은 2020년 7월 15일 홈에서 라카제트하고 리스 넬슨이 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은 마네가 골을 넣었거든요. 2대1로 이겼던 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최근 아스날이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최근에 5번의 맞대결에서요. 뭐 승리 자체도 그렇지만 별로 없었지만 득점이 아예 없어요. 아스날이 최근에 5번의 리버풀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맞대결에서 골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2020년의 그 승리,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승리, 요것도 최근에 18번의 맞대결 모든 대회 통틀어서 유일한 승리일 정도니까 좀 맞대결에 있어서는 확실히 상성은 리버풀이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리버풀에게 조금 안 좋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왜냐하면 살라가 몸이 어떨지 잘 모릅니다. 지금 살라 하면 사실 이번 시즌 그냥 압도적으로 최고 아닙니까? 지금 득점 20골 벌써 1위고요. 어시스트도 10개로 2위죠. 1위가 11개 같은 리버풀의 아놀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득점 랭킹 지금 보면 상위권을 다 리버풀이 다 휩쓸고 있는 거. 프리미어리그 현재 득점 탑5를 말씀드리면 살라가 20골, 조타 마네, 그리고 호날두가 12골씩 공동 2위. 그다음에 손흥민 케인, 그다음에 브랜트포드의 이반 토니가 11골로 공동 5위. 예. 공동 2위 해가지고 하여튼 그 상위권이 전부 리버풀 선수들 3명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살라는 독보적이잖아요. 근데 살라가 지난 주말에 그 브라이턴과의 경기 때 다쳐가지고 후반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좀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마지막에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나올 수도 있다, 나오지 못한다. 나오더라도 뭐 출전 시간을 다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만약에 살라가 못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담이 좀 되겠죠. 물론 그 자리에 뭐 조타, 그래서 마네, 루이스 디아스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살라가 있을 때 없을 때 파괴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다음 제임스 밀러하고 치미카스도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요. 아스날은 1월 이후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도미아스. 예. 근데 지금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고 몸 상태를 체크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도미아스가 계속해서 못 나오는 동안 뭐 세드릭이라는 이런 선수들이 메워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특별한 이 경기를 앞두고 아스날의 어떤 추가적인 변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좀 볼까요? 홈팀 아스날부터 보면 아스날은 4-2-3-1 최전방에 라카제트, 그다음에 요 이제 스미슬로우도 약간 사실 선발로 나올 수 없을지가 조금 이 경기의 변수기도 하는데 스미슬로우가 이제 몸을 회복해가지고 지난 주말 레스터 경기에 교체로 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올까 못 나올까 좀 재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부상 복귀를 한 게 얼마 아니니까 일단 마르티넬리로 넣어놓을게요. 왼쪽은. 그리고 이선에 웨데고르, 그리고 사카 넣고요. 중미 쪽에는 자카하고 토마스 파티, 왼쪽은 티어니, 그다음에 센터백은 가브리엘 마갈랑이스, 벤 화이트, 그다음에 오른쪽은 세드릭 소아레스, 골키퍼는 램스데일로 하겠습니다. 원정팀 리버풀은요, 저는 일단 살라 나온다고 할게요. 네, 살라 나온다고 하고, 마네, 살라, 루이스 디아스 이렇게 세우고요. 허리 쪽은 4-3-3입니다. 허리 쪽은 티아고 알칸타라, 그다음에 파비뉴, 핸더슨 이렇게 세우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티프, 아놀드, 골키퍼는 알리송입니다. 와, 수비 좋다. 사실 리버풀은 멤버가 너무 쨍쨍한데요. 네, 좋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경기의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 맞대결 포인트를 한번 놓고 보면 일단 살라하고 스미슬로우의 출전 여부가 좀 지켜봐야 될 아직까지 변수긴 하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살라가 있을 때는 아놀드와 함께 이뤄지는, 또 핸더슨과 함께 이어지는 이 오른쪽 공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아스날 쪽에서 티언이라든지 혹은 자카가 이쪽으로 커버한다든지 이 싸움들, 그러니까 리버풀에게는 오른쪽, 아스날이 왼쪽, 요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라카제트가 일단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다이크나 마티프가 정말 최고의 어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정면 승부해가지고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라카제트가 뭐 득점을 어마어마하게 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계라든지 끌어내는 플레이를 좀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끌어내게 될 경우 이선에 있는 뭐 마르티넬리라든지 뭐 사카라든지 아니면 뭐 스미스로우 같은 선수들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침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웨데고르가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또 얼마큼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아스날에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은 사카, 그 다음에 또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 이 선수들은 이번 시즌 뭐 폼도 그렇지만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적해가지고 너무 그냥 완전히 뭐 리버풀에서 원래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처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개개인의 폼에 따라서도 어떤 이 두 팀의 약간 희비가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점에서는 사카하고 루이 디아스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기는 뭐 사실 시간대는 정말 그렇습니다. 평일 새벽 5시 15분은 사실 이거 보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저 이번 주에 계속 밤새고 있거든요. 함께 세시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간에 토트넘 경기도 있으니까요. 함께 경기 보면서 또 선두 싸움 어떻게 될지 이따 새벽에 뵙겠습니다.